2022년 5월 오전 2시 영하의 두만강 국경에서 26살 국경 수비대 병사가 야간 투시경으로 강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소리가 들렸어요. 3명이 보였습니다. 엄마와 어린아이 둘 차가운 강물을 건너고 있었죠. 그는 AK-47 소총을 겨눴습니다. 첫 발견이었어요. 쏘면 1년 휴가, 특별 배급, 승진 추천이 나왔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의 손가락은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만강 국경에 섰습니다. 야간 순찰이었어요. 오전 2시였습니다. 깜깜했어요.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AK-47이었어요. 탄알은 30발 장전됐습니다. 제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탈북자를 잡는 거였어요.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을요. 잡으면 포상이 나왔습니다. 1년 휴가, 특별 배급, 승진 추천. 못 잡으면 처벌받았어요. 배급 삭감, 쿠타랑 영창. 2022년 5월이었습니다. 저는 26살이었어요. 국경 수비대 배치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강을 봤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폭이 50m쯤 됐습니다. 건너면 중국이었어요.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1시간 코스였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였어요. 누군가 강에 있었습니다. 멈췄습니다. 총을 겨눴어요. 야간 투시경으로 봤습니다. 사람이 보였습니다. 3명이었어요. 여자 하나, 아이 둘.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탈북자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첫 발견이었어요. 포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에 보고하려고요. 그때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였어요. 5살쯤? 6살쯤? 엄마가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하지만 아이는 울었어요. 물이 차가웠나 봐요. 한밤중이었으니까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려 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아이를 업었습니다. 다른 아이 손을 잡고요. 물속을 걸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총을 겨눴습니다. 조준했어요. 방아쇠에 손을 올렸습니다. 쏘면 됐습니다. 3발이면 충분했어요. 포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와 아이들이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어요. 그냥 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20m, 30m, 40m. 점점 멀어졌어요.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갔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놓쳤습니다. 총을 내렸습니다. 무전기도 내려놓았어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1시간 코스를요. 아무 일 없다고 보고할 거였어요.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4시였어요. 보고했습니다. 이상 없다고요. 중대장이 믿었습니다. 다음 순찰조가 나갔어요. 막사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자꾸 생각났습니다. 엄마와 아이들, 차가운 강물, 우는 아이, 쏘지 못한 제 손가락, 포상을 놓쳤습니다. 1년 휴가, 특별 배급, 승진.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못 쐈어요. 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순찰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강.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탈북자를 못 잡았어요. 보고도 안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른 조카 1명 잡았어요. 남자였습니다. 총에 맞았습니다. 끌려왔습니다. 기지로요.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의무실에 갔습니다. 치료받았어요. 하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소독약도 없었어요. 감염됐습니다. 열이 났어요. 사흘 후 죽었습니다. 시체를 봤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어요. 마른 몸이었습니다.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잘했다고요. 탈북자를 잡았다고요. 포상을 받는다고요.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부러워요. 1년 휴가래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시체를 봤어요. 이 사람도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처럼요. 하지만 총에 맞았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약이 없어서요. 밤에 또 순찰이었습니다. 강에 섰어요. 총을 들었습니다. 만약 또 탈북자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쏠까요? 안 쏠까요?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쏘면 저 사람처럼 죽는다는 걸요. 그날 밤 탈북자는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또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쏘느냐, 안 쏘느냐. 일주일 만에 알게 됐습니다. 여기가 지옥이라는 걸요. 2022년 6월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탈북자를 못 잡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잡았어요. 1명, 2명. 포상을 받았습니다. 저만 못 잡았습니다. 아니, 못 쏜 거였어요. 중대장이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오라고요. 갔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못 잡냐고요. 한 달 동안 한 명도요. 대답했습니다. 안 나타난다고요. 운이 없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봤어요. 여러 번요. 하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다른 조는 잡는데 너만 못 잡냐고요. 의심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안 쏘는 거 아니냐고요.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정말 안 나타났다고요. 중대장이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한 명도 못 잡으면 처벌이라고요.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긴장했어요. 한 달 안에 잡아야 했습니다. 밤에 순찰이었습니다. 강에 나갔어요.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말라고요. 하지만 나타났습니다. 오전 3시쯤이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투시경으로 봤어요. 2명이었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젊었어요. 20대쯤.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빨랐어요. 헤엄쳐서 건너고 있었습니다. 총을 겨눴습니다. 조준했어요. 방아쇠에 손을 올렸습니다. 쏴야 했습니다. 안 쏘면 처벌받을 거였어요. 하지만 쏘지 못했습니다. 또요. 손가락이 안 움직였어요. 두 사람이 중국 쪽에 도착했습니다. 사라졌어요. 또 놓쳤습니다.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보고했어요. 이상 없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탈북자를 봤어요. 또 못 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봤어요. 또 놓쳤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7월 말이었어요. 저는 한 명도 못 잡았습니다. 중대장이 또 불렀습니다. 사무실로요. 물었습니다. 왜 못 잡냐고요. 2달 동안 한 명도요. 대답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일부러 안 쏘는 거라고요. 동정하는 거라고요.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요. 하지만 맞았습니다. 동정했어요. 쏠 수 없었습니다. 처벌이 내려왔습니다. 식량 배급 삭감. 하루 2끼에서 1끼로. 한 달 동안요. 영창 일주일. 작은 방에 갇혔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왔습니다. 몸무게가 3kg 빠졌어요. 배고팠습니다. 중대장이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못 잡으면 더 큰 처벌이라고요. 수용소로 보낼 수도 있다고요. 무서웠습니다. 수용소는 죽음이었어요. 밤에 또 순찰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나갔어요. 이번엔 쏴야 했습니다. 안 쏘면 수용소였어요. 오전 1시였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야간 투시경으로 봤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혼자였습니다. 느리게 걸었어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였어요. 총을 겨눴습니다. 조준했어요. 이번엔 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걸었습니다. 물속을요. 무릎까지 잠겼어요.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넘어졌습니다. 물에요. 일어났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중국 쪽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20m 남았어요. 쏘지 못했습니다. 또요. 할아버지가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올랐어요. 돌아봤습니다. 이쪽을 봤어요. 저를 봤나요? 모르겠어요. 어두웠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북한한테요?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요.
또 놓쳤습니다. 세 번째였어요.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보고했어요. 이상 없다고요. 다음 날 중대장이 불렀습니다. 어젯밤 다른 조가 봤다고요. 할아버지가 강을 건넜다고요. 내 구역이었다고요. 왜 못 잡았냐고 물었습니다. 대답 못했습니다. 구타가 시작됐습니다. 중대장이 때렸어요. 주먹으로요. 얼굴을요. 코피가 났습니다. 입술이 찢어졌어요. 영창에 또 갇혔습니다. 이번엔 2주일이었어요. 2주일 후 나왔습니다. 몸무게가 5kg 더 빠졌어요. 뼈만 남았습니다. 중대장이 마지막 경고했습니다. 다음번엔 반드시 쏘라고요. 안 쏘면 수용소라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엔 쏴야 했어요. 아니면 제가 죽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물었습니다. 나 자신에게요. 쏠 수 있을까? 정말? 2022년 9월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배급이 삭감된 지 2달째였어요. 하루 한 끼만 나왔습니다. 몸무게가 10kg 빠졌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순찰을 나갔습니다. 강을 지켰어요. 탈북자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못 잡았습니다. 아니, 안 쏜 거였어요. 2달 동안 5명을 봤습니다. 5명 다 놓쳤어요. 중대장이 매일 경고했습니다. 다음번엔 반드시 쏘라고요. 안 쏘면 수용소라고요. 9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순찰을 나갔어요. 오전 1시였습니다. 강변을 걸었습니다. 총을 들고요. 30분쯤 걸었을까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또였어요. 야간 투시경으로 봤습니다. 한 명이었어요. 여자였습니다. 젊었어요. 혼자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총을 겨눴습니다. 조준했어요. 이번엔 쏴야 했습니다. 여자가 걸었습니다. 물속을요. 느렸어요. 가방이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방아쇠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기려 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또요. 여자를 봤습니다. 20대였어요. 제 나이 또래였습니다. 혼자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위험했습니다. 총 맞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건너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요. 손가락이 안 움직였습니다. 또요. 여자가 중국 쪽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갔어요. 돌아봤습니다. 이쪽을 봤어요. 저를 본 것 같았습니다. 어두웠지만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사라졌습니다. 또 놓쳤습니다. 6번째였어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강변에요. 한참 동안요. 강을 봤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폭이 50m. 건너면 중국. 자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건널까? 6번 탈북자를 봤습니다. 6번 다 놓쳤어요. 못 쐈습니다. 왜요? 동정해서요. 그들도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유를 원했으니까요. 그럼 나는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자유를 원해요. 여기선 매일 굶습니다. 맞아요. 위협받아요. 언젠가 수용소에 갈 거예요. 아니면 죽을 거예요.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강을 봤습니다. 50m였어요. 헤엄쳐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실패하면요. 잡히면요. 총 맞으면요.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보고했어요. 이상 없다고요. 다음 날 중대장이 불렀습니다. 다른 조가 또 봤다고요. 여자가 강을 건넜다고요. 구타당했습니다. 또요. 영창에 갇혔어요. 3주일이었습니다. 3주일 후 나왔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밥은 이틀에 한 번. 중대장이 최후 통첩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한 명도 못 잡으면 수용소라고요. 확실하다고요. 10월이 됐습니다. 한 달 남았어요. 한 명을 잡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수용소였어요. 수용소는 죽음이었습니다. 밤마다 순찰을 나갔습니다. 탈북자를 찾았어요. 이번엔 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 나타났습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아무도 없었어요. 10월 25일이 됐습니다. 닷새 남았어요. 못 잡으면 수용소였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강을 건너기로요. 탈북자를 잡을 순 없었어요. 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죽는 거였어요. 차라리 강을 건너는 게 나았습니다. 실패해도 어차피 죽어요. 성공하면 자유였습니다. 순찰을 나갔습니다. 평소처럼요. 총을 들고요. 강변을 걸었습니다. 1시간 동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전 3시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요. 군복도 벗었습니다. 무거웠거든요. 강물을 봤습니다. 차가웠어요. 시벌이었으니까요.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 같았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들어갔습니다. 강물에요. 천천히요. 무릎까지 잠겼습니다. 허리까지요. 가슴까지요. 헤엄쳤습니다. 중국 쪽으로요. 전력으로요.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20m, 30m, 40m. 뒤를 봤습니다. 북한 강변이었어요. 제가 서 있던 곳이요. 총이 보였습니다. 군복도요. 거기 놔두고 왔어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탈북자였어요. 중국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갔어요.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북한을 봤어요. 제가 살던 곳, 제가 지키던 강. 이제 넘었습니다. 6명을 놓친 그 강을요. 7번째는 제가 건넜어요. 중국 땅에 섰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떨렸습니다. 추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몰랐습니다. 처음 와본 곳이었어요. 걸었습니다. 강에서 멀어졌어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이 10채쯤 있었습니다.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오전 6시쯤이었어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조선족이었어요. 한국말을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밭으로 가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나갔습니다. 숲에서요.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한국말로요.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요. 탈북했다고요. 도와달라고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젖은 옷, 떨리는 몸, 말랐어요. 뼈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옷을 줬습니다. 마른 옷이요. 음식도 줬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몇 달 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어요. 울었습니다. 감사해서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요. 무슨 일 했냐고요. 대답했습니다. 국경 수비대였다고요. 탈북자 잡는 일 했다고요. 하지만 못 쐈다고요. 그래서 제가 탈북했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여기 많다고요. 탈북자가요. 이틀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요. 밥을 먹고 잤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한국 가야 한다고요. 여기 있으면 잡힌다고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 잡는다고요. 어떻게 가냐고 물었습니다. 브로커를 소개해줬습니다. 조선족 남자였어요. 돈을 받고 한국까지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한 푼도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갚으라고요. 한국 가서요. 믿어도 될까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따라갔습니다. 차를 탔어요. 밤에요.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5명이요. 숨어 있었어요. 작은 집에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이동을 위해서요. 브로커가 왔습니다. 출발한다고 했어요. 베트남으로 간다고요. 베트남요? 왜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간다고요. 그럼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요. 버스를 탔습니다. 밤에요. 6명이 탔어요. 다 탈북자였습니다. 이틀을 갔습니다. 국경을 넘었어요. 라오스였습니다. 또 버스를 탔습니다. 베트남으로요. 하루를 더 갔어요.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수도였어요. 큰 도시였습니다. 브로커가 데려갔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요.
탈북자라고요. 들어갔습니다. 6명 다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어떻게 왔는지, 왜 탈북했는지 대답했습니다. 전부요. 국경 수비대였다고요. 탈북자를 못 쐈다고요. 처벌받았다고요. 제가 강을 건넜다고요. 직원이 놀랐습니다. 국경 수비대라고요? 탈북자를 잡는 사람이 탈북했다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대사관에서요. 서류를 만들었어요.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인천행이었어요. 2022년 11월 5일이었습니다. 탈북한 지 열흘째였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무서웠습니다. 4시간을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대한민국이요. 내렸습니다. 공항이 컸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데려갔어요.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조사시설이었어요.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요. 몇 주 동안요. 국경 수비대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몇 명이 있는지, 무기는 뭔지, 탈북자를 어떻게 잡는지, 몇 명이나 잡히는지, 쏘면 어떻게 되는지 대답했습니다. 아는 것 전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사가 끝났어요. 이제 믿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국경 수비대였다고요. 12월이 됐습니다.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2023년 1월 교육이 끝났습니다. 사회로 나왔어요. 정부에서 집을 줬습니다. 서울 외곽 원룸이었어요.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였어요. 두만강을 생각했습니다. 50m. 제가 건넌 강. 제가 지키던 강. 6명을 놓쳤습니다. 7번째는 제가 건넜어요. 후회 없었습니다. 쏘지 않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건너기를 잘했습니다. 2023년 2월이었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군인이었어요. 총 쏘는 법을 알았습니다. 순찰하는 법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쓸모없었어요. 직업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뭘 하고 싶냐고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군인밖에 안 해봤다고요. 경비 일을 추천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요. 군대 경험이 도움된다고요. 지원했습니다. 여러 곳에요.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어요. 강남 아파트 경비였습니다. 3월에 시작했습니다. 일은 간단했어요. 아파트 입구 지키기, 방문자 확인, 순찰. 한 달에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많았어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요. 늦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친절했습니다. 인사했어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인이 높았어요. 존경받았습니다. 여기서는 경비였어요. 낮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자유로웠으니까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8월이었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1,000만 원이요. 생각했습니다. 계속 경비만 할까? 다른 일을 찾을까?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더 잘하려고요. 야간 수업을 들었어요. 일주일에 3번요.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몰랐거든요. 북한에서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2월이었어요.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컴퓨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새 일을 찾았습니다. 물류회사였어요. 창고 관리였습니다. 경비보다 나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더 모았어요. 2025년이 됐습니다. 탈북한 지 2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탈북민 단체에서요. 증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국경 수비대 경험을요. 생각했습니다. 할까? 말까? 얼굴이 나가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했습니다. 하기로요.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요. 첫 증언을 했습니다. 작은 모임이었어요.
30명쯤 모였습니다. 말했습니다. 국경 수비대 이야기를요. 탈북자를 잡는 임무, 못 쏜 이야기, 제가 탈북한 이야기.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어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못 쐈냐고요. 대답했습니다.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감동했다고 했어요. 증언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요. 대학교 단체 방송. 2025년 6월 방송에 나왔습니다. TV였어요. 뉴스 인터뷰였습니다. 얼굴이 나갔어요. 이름도요. 국경수비대 출신 탈북자라고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강연 요청이요. 학교 기업 군부대에서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국경, 탈북자, 선택.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질문도 많았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요. 못 쏜 걸요.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다고요. 쏘지 않기를 잘했다고요. 그들도 사람이었다고요. 2026년 1월이 됐습니다. 탈북한 지 3년이 지났어요. 회사는 그만뒀습니다. 강연으로 충분히 벌었거든요. 탈북민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활동이요. 새로운 탈북민들을 도왔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가끔 두만강을 생각했습니다. 50m. 제가 건넌 강. 6명을 놓쳤습니다. 7번째는 제가 건넜어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쏘지 않기를요. 건너기를요. 자유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2025년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탈북민 모임에 갔어요.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왔습니다. 여자였어요.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2023년에 탈북했다고요.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함경북도요라고 했습니다. 온성군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온성군. 제가 있던 곳이었어요. 두만강 국경이었습니다. 어떻게 탈북했냐고 물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다고 했어요. 밤에요. 2023년 9월이요. 9월. 제가 탈북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더 물었습니다. 며칠이었냐고요. 9월 15일이라고 했습니다. 멈췄습니다. 9월 15일. 그날 밤 제가 순찰했어요. 여자 한 명을 봤습니다. 혼자였어요.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쏘지 않았습니다. 놓쳤어요. 물었습니다. 혼자 건넜냐고요. 가방을 메고 있었냐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대답했습니다. 제가 봤다고요. 그날 밤 순찰했다고요. 국경 수비대였다고요. 여자가 얼어붙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요? 저를 봤다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으로요. 총을 겨눴다고요. 조준했다고요. 하지만 쏘지 않았다고요.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말했습니다. 알았다고요. 그날 밤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요. 느낌이 왔다고요. 하지만 총소리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계속 갔다고요. 중국에 도착했다고요. 뒤돌아봤다고요. 북한 쪽을요.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고요. 고개를 숙였다고요. 감사하다고요. 보내줘서요.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쏘지 않아서요. 살려줘서요. 저도 울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탈북 후 처음 운 거였습니다.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다고요. 못 쐈다고요. 사람이었으니까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왜 탈북했냐고요. 대답했습니다. 못 쏴서 처벌받았다고요. 영창에 갇혔다고요. 수용소 갈 뻔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건넜다고요. 한 달 후에요. 같은 강을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고요. 둘 다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둘 다 두만강을 건넜다고요.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었어요. 여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장마당 장사했다고요. 단속에 걸렸다고요. 뇌물을 냈다고요. 돈이 다 떨어졌다고요. 더 이상 못 버텼다고요.
탈북을 결심했다고요. 가방에 옷과 돈을 넣었다고요. 밤에 강으로 갔다고요.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요. 무서웠다고요. 하지만 계속 갔다고요. 총소리가 없었다고요. 중국에 도착했다고요. 살았다고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또요. 저도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살아줘서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못 쏜 게 옳았다는 걸 증명해 줬다고요. 사람을 살린 거라고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처음 본 웃음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자주 만났어요. 친구가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가까워졌어요. 2026년 1월이 됐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좋아한다고요. 여자도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인연이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와 탈북자, 총구와 도망자. 하지만 이제는 똑같았습니다. 둘 다 탈북민이었어요. 둘 다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두만강을 생각했습니다. 50m. 그 강에서 만났어요. 저는 이쪽. 그녀는 강안. 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에서요. 운명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어요. 쏘지 않기를 잘했습니다. 2026년 5월이었습니다. 사귄 지 넉 개월째였어요. 프로포즈를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했어요. 반지를 샀습니다. 주말에 한강으로 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지를 꺼냈어요. 물었습니다. 결혼해 주겠냐고요. 여자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렇다고요. 껴안았습니다. 행복했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요. 탈북민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7월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서울 작은 식장이었어요. 30명쯤 왔습니다. 신부가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장을 입었어요. 처음 입어보는 거였습니다. 어색했지만 좋았어요. 서약을 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다고요. 사랑하겠다고요. 키스를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결혼했습니다. 국경 수비대와 탈북자가요. 총을 겨눈 사람과 도망친 사람이요. 이상한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였어요. 바다를 봤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두만강 생각난다고요. 하지만 다르다고요. 여기는 평화롭다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두만강은 차가웠다고요. 여기는 따뜻하다고요. 손을 잡았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행복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마포구였습니다. 25평쯤 됐어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로요. 아침에 같이 일어났어요. 저녁에 같이 밥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는 기적이었어요. 9월이 됐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어요. 2023년 9월 15일. 아내가 탈북한 날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두만강으로 갔습니다. 국경이 아니에요. 두만강 하류요. 관광지였습니다. 강을 봤습니다. 같은 강이었어요. 아내가 건넌 강. 제가 건넌 강.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생각난다고요. 차가운 물,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 저도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도 거기 있었다고요. 총을 들고요. 하지만 쏘지 않았다고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안 쐈냐고요. 대답했습니다. 사람이었으니까요.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살려줘서요. 저도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보여줘서요. 손을 잡았습니다. 강을 봤어요. 3년 전 이 강에서 만났습니다. 총구와 도망자로요. 지금은 부부였어요. 같은 편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요. 우리 집이요. 10월이 됐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요. 놀랐습니다. 기뻤어요. 아빠가 되는 거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확인했어요. 아기가 있었습니다. 건강했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유로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요. 북한이 아니에요. 한국이요. 두만강을 건널 필요 없어요. 총 맞을 걱정 없어요. 그냥 자유예요. 2027년 6월이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기 방을 꾸몄습니다. 아내와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자유라고요. 이름을요. 좋다고 했습니다. 자유. 우리가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밤에 아내 배를 만졌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자유야. 아빠야. 사랑해. 아내가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길 잘했어요. 쏘지 않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어요. 아내와 아기와 함께요. 2027년 6월 10일 딸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3.2kg이었습니다. 이름은 자유였어요. 우리가 선택한 이름이요. 병원에서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속삭였습니다. 자유야. 환영해. 대한민국에. 아내가 웃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이서요. 가족이었습니다. 2027년 8월 저는 31살입니다. 탈북한 지 5년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아내와 딸이 옆에 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기에게 밥을 줍니다. 분유요. 먹고 트림해요. 출근합니다. 탈북민 단체로요. 상담 일을 해요. 새로 온 탈북민들을 돕습니다. 오늘 세 사람이 왔습니다. 남자였어요. 20대였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요? 어떻게 탈북했냐고요? 대답했습니다. 함경북도요. 두만강 건넜다고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만강. 제가 건넌 강이요. 더 물었습니다. 국경 수비대 봤냐고요. 봤다고 했습니다. 멀리서요. 총을 들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안 쐈다고요. 그래서 살았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왔냐고요. 대답했습니다. 저도 두만강이라고요. 국경 수비대였다고요. 놀랐습니다. 국경 수비대요? 탈북자를 잡는 사람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못 쐈다고요. 그래서 제가 건넜다고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어요. 안 쐈다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도 다행이에요. 오후에 강연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였어요. 학생 100명쯤 모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경 수비대, 탈북자, 선택, 6명을 놓쳤다고요. 7번째는 제가 건넜다고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요.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다고요.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를 만났다고요. 딸이 태어났다고요. 자유를 얻었다고요. 모든 게 그 선택에서 시작됐다고요. 쏘지 않기로 한 선택. 강을 건너기로 한 선택.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셋이서요. 아기가 깼어요. 울었습니다. 안아서 달랬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었어요. 밝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두만강을 생각했습니다. 50m. 제가 건넌 강. 제가 지키던 강. 6명을 놓쳤습니다. 쏘지 않았어요. 7번째는 제가 건넜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제 아내가 됐어요. 딸의 엄마요. 50m. 그게 전부였습니다. 50m 강물. 하지만 그 50m가 인생을 바꿨어요. 쏘지 않기를 잘했습니다. 건너기를 잘했어요. 아기를 봤습니다. 자유였어요. 우리 딸이요. 이 아이는 강을 건널 필요 없어요. 총 맞을 걱정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유예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 생각하냐고요. 대답했습니다. 두만강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라고 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를 봤어요. 50m. 우리를 나눴던 강. 이제 우리를 연결한 강.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와 딸 옆에요. 셋이서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두만강은 멀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이었어요. 안전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내일도 일할 겁니다. 탈북민을 도울 거예요. 강연도 할 거고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에요. 50m를 건넜으니까요.